요즘 들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잡곡밥 챙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옛날에는 흰 쌀밥이 부의 상장이었는데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달라지면서 흰 쌀밥보다는 콩, 팥, 현미 등과 같이 섞은 잡곡밥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통곡물은 심장병, 뇌졸중, 암,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의 발생 위험을 낮춰주는 이점이 있는데요. 실제로 현미에 들어있는 영양분이 흰쌀보다 더욱 풍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현미에 들어있는 위험한 독성,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안타깝게도 잡곡밥이 누구에게나 좋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잘못 섭취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그동안 현미밥을 잘만 먹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체질상 현미가 잘 맞아서 독소보다 영양분을 더욱 많이 흡수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현미나 잡곡밥을 먹고 나서 속이 부글거리거나 몸에서 가스가 찰 때가 있죠. 이는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더불어 설사, 복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간혹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이런 분들께서는 체질적으로 잡곡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독성을 최대한 감소시키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잠깐 오늘도 쓴소리 한 번만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중에 영상을 나가고는 하는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건강과 직결이 된 문제입니다. 몇 분만 더 시청하면 병원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돈만일까요? 아니죠. 행복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수의 동물을 제외하고는 위험에 처했을 때 물리적으로 싸우거나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개 독을 품고 있지 않는데요. 식물은 그렇지 않죠. 그렇다 보니 포식자로부터 살아남고 번식을 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독소로 자신을 보호합니다. 이러한 화학물질 중 하나로 렉틴이 있는데요. 예전에 미국에서 식물학과 관련된 책이 시판된 후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었던 곡물이 실제로는 유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죠. 참고로 이 렉틴이라는 물질은 팥, 대두, 보리, 현미, 토마토, 가지 등의 식물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성분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비만 등을 일으키는 정제된 탄수화물 글루텐보다도 유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렉틴은 글루텐보다 입자가 작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소장, 대장, 위벽 등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어느 한명문 의대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렉틴은 산성이 높은 위장 안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저항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구토, 배탈, 설사, 복부 팽만감 등을 유도합니다. 또한 단백질과 철분 등의 흡수를 방해하여 영양 불균형을 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렉틴으로 인해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아토피, 당뇨병, 혈관염 등 수많은 염증 질환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렉틴 이외에도 피탄산이라는 성분 역시 문제가 되는데요. 이는 주로 콩류, 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백질과 칼슘 등의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고요. 견과류야 과다 섭취하는 경우는 크게 없으니 문제될 건 없습니다. 하지만 현미는 이야기가 다르죠. 만약 하루 세 끼를 모두 현미밥으로 때우신다면 철분 결핍과 근육 손실을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빈혈 및 골다공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피탄산을 줄이기 위해서는 밤새 물에 담가 놓았다가 그 물을 버린 후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피탄산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제거는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숨이 차고 손발톱이 갈라지는 등 철분 결핍 증상이 있는 분들은 잡곡을 그냥 줄이세요. 추가적으로 탄닌이 많은 차와 커피 또한 서서히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콩이나 현미는 이제 먹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렉틴 소화를 못 시키는 곤충이나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이를 기피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콩과 현미를 주식으로 먹어온 걸까요? 그 방법은 바로 발화입니다. 가령 콩은 두부로 된장이나 간장 등으로 발효시켜 먹을 수 있죠. 그리고 현미를 물에 불려서 먹고는 했습니다. 팥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끓여 팥죽으로 먹고는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조상은 렉틴이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무지했으나 경험적으로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어느 한 연구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생강낭 콩에는 렉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완전히 익히면 해당 성분이 대부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렉틴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는 물에 불리거나 끓는 방법 등을 사용하셔야겠죠. 그리고 당연한 소리입니다만 불린 물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여담으로 잡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또한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이섬유는 과다 섭취 시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미를 드실 때는 천천히 드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한 번 밥을 먹을 때 35번에서 40번 정도 씹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어요. 특히 노인, 어린이,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께는 현미밥이 좋지 않습니다. 현미에는 칼륨 함량이 높기 때문이고요. 칼륨 배출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마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을 요약하자면 소화력이 약하다면 잡곡밥을 꼭 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잡곡밥이 무조건 좋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반드시 주변 사람들께 공유해 주세요. 잡곡밥을 먹는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야만 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